내가 누군지 소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없어요. 네, 그냥 썸네일에 그 소개가 들어가고 그런 거 없어요. 아, 본인 소개도 준비하셨나 봐요. 아, 준비 안 했는데. 네. 아, 그럼 뭐 얘기 나온 김에 본인 소개 한번 하시죠. 소개 한번 해주세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뭐 카메라 보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소개하는 하고 먼저 할게요. 네. 빨리 해. 안녕하세요. 밴디자인 김승현입니다. 와. 식사하셨습니까? 하충효 인테리어를 운영하고 있는 하충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저희가 딱 그 인테리어 쇼 이 이야기를 정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같이 모여 있을 수 있게 된 것도 인쇼 아카데미 덕분에 저희가 인쇼 2기잖아요, 아카데미.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렇게 사적으로도 만나고 항상 정보 교류도 많이 하면서 서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나서. 그래서 인쇼 아카데미가 저한테는 되게 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밴 대표님한테 인쇼 아카데미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뭐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쇼 아카데미. 네. 없어. 아니 예상. 예상 질문이 아니라. 야, 근데 인쇼 아카데미는 네네. 제가 인테리어도 그래도 한 8년, 9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저는 인테리어 쇼 아카데미를 지원했을 때는 그냥 제 인테리어 커리어의 하나의 이벤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들어가서 제가 잘못하고 있었던 것도 너무 많았고 그런 그 여러 가지 것들 뭐 인테리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그냥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정체돼 있었고 그냥 우물안 개구리에 있었다면 이슈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나서 우물을 벗어나서 저 넓은 세상을 보고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는 아주 좋은 뭐 기회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줬던 게 NC 아카데미였던 것 같고 지금도 저희가 이제 하는 것들이 NC 아카데미에서 배운 그런 인슈 아카데미는 기본기는 인슈 아카데미에서 다졌다고 생각하고 그 인슈 아카데미에서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이제 회사의 나름의 그런 색깔들을 같이 융합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인쇼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 뭐랄까 그런 인테리어 기준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예쁘다, 이게 잘못됐다, 틀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준 게 인쇼 아카데미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하충효 대표님은 인쇼 아카데미를 나와서 또 어떤 변화가 생기셨었는지. 많은데 우선적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마음가짐은 되게 설레이고 그리고 나도 무언가 하겠다, 해내겠다 막 이런 마음가짐이 되게 컸었는데 배우면서 아카데미에서 배우면서 그리고 또 동기들을 만나면서 그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이런 인테리어 지식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 농촌에 가보면 경운기로 밭 갈잖아요. 네. 가래로 다 엎잖아요. 네. 그렇게 다 갈아엎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봄에 갈아엎고 땅을 일군 다음에 씨앗을 뿌려서 다시 새로운 새싹이 나듯이 좀 그렇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료하고 1년 좀 넘었잖아요. 네. 1년 반 넘었는데. 벌써 그렇게 됐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이제 또 앞으로도 새로운 경험을 계속 할 거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동기들하고도 이제 이런 대화 나누고 많은 정보 교류하고 또 저희 또 단톡방이 있잖아요. 네네. 인시오 단톡방 거기서 올라오는 그런 정보들 취합을 해보면 되게 새롭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저희 회사가 막 크게 이루어질다 이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의 그런 성취감이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서 되게 기대되고 그런 모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맞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다 적이었잖아요. 다 경쟁 업체잖아. 같은 인테리어 업체가 진짜 분당에 벤 하면 아씨 걔네 막 약간 이러면서 다 적이었는데 근데 이제 정말 뭔가 한 팀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어떠한 정보가 생기면 이거 또 금방금방 공유가 되고 이러다 보니 결국 소비자들이 더 좋은 걸 얻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슈 아카데미가 우리 개개인한테도 큰 영향을 줬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테리어 시장에 큰 좋은 영향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슈 출신이다 보니까 그 얘기로 좀 시작을 해봤고요. 오늘 이렇게 어쨌든 팟캐스트 첫 시작인데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네. 그래서 우리 준호 팀장님이 이게 질문지 또 쓰시라고 이렇게 막 써준 게 있어요. 그래서 나름 근데 이게 막 우리가 엄청 막 회의하고 만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중복된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주제가 있으면 얘기하면 좋잖아요. 이거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산이 제한되어 있어. 근데 여기 일할 때 고품질의 인테리어 디자인,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하이엔드 디테일 이게 가능합니까? 이번엔 하충혜 대표님부터 얘기해 볼까요? 사실 불가능하다고도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고객님의 예산을 처음에 저희가 1차 상담할 때나 네. 아니면 설문지 이제 그런 거 받을 땐 예산을 쓰는 항목란이 있잖아요. 네네. 그 란을 보고도 사실은 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적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또 여유 있게 쓰시는 분도 계신데 네.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예산을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물론 뭐 금액적으로 한정적인 예산이 원래 책정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적으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제한된 예산에서 만약에 뭐 이제 인테리어를 한다 그러면은 진짜 필요한 부분만 할 수밖에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죠. 예, 저희가 맨날 많이 이야기하는 이제 집중할 땐 집중하고 뺄 땐 좀 빼고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안 그러면 이제 좀 비슷하게 이제 따라가려고 하면은 네. 약간 좀 물성이 다른 그런 자재들을 네. 좀 저렴한 자재들을 군데군데 잘 요소를 반영을 해서 시공을 한다. 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알겠습니다. 벤 디자인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품질의 인테리어는 뭐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뭐 다 다르니까 니즈도 다 다르고 네. 본인 마음속에 공간마다 좀 우선순위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뭐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공용부에 집중하는 게 네네. 그게 아무래도 뭐 일반적인 방법이니까 뭐 머무는 시간이 그만큼 많으니까 뭐 요즘에는 대체재들이 그래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 타일을 깔고 싶은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뭐 타일형 마루가 나와 있고 그렇죠. 뭐 원목마루 큰 거 깔고 싶지만 요즘에 강마루들도 워낙에 광폭의 마루들 뭐 이런 것들 뭐 무늬목 대신 필름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한 후 그 고가의 비싼 마감재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차피 방들은 뭐 장 들어가고 뭐 하고 하면 거의 보이지도 않고 꽉 차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은 뭐 이제 벽지로 가고 공용부는 이제 뭐 니즈에 맞게 타일을 쓸 수도 있겠고 필름을 쓸 수도 있겠고 뭐 벽지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공용부에 좀 집중하는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어쨌든 두 분이 지역이 다르잖아요. 인테리어 하시는 본거지가. 네. 그래서 아마 그 본거지마다 특색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사시는 이제 소비자분이 계시면 이 얘기 또 듣고 우리 동네는 인테리어 할 때 이거를 좀 신경 써야 되는구나 이런 게 있다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분당은 되게 특성이 있고 저도 조금 알고 있으니까 분당에 대해서 좀 분당 인테리어 할 때 이건 꼭 해야 된다. 분당은 네. 분당이라는 데는
저희가 뭐 2000년대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들 그리고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 그러니까 저희는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끼리 그 판교에 있는 아파트를 주인 신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확장되어 있고 샤시도 뭐 쓸만하고. 네. 반면에 완전 90년대 지어진 아파트.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은 정말 기초공사가 뭐 확장도 안 돼 있고 단열해야 되고 뭐 누수 생기고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이면 또 몇 군데 막 전화 와요. 외국인 무서워. 막 우수관에서 그러니까 그런 기초공사들을 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막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분당 구축 아파트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샤시 확장, 뭐 외벽의 단열, 뭐 세탁실 단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 그 난방 배관 네. 이런 강관 철관으로 되는 것들이 아래층에 막 누수를 일으키고 철로 돼 있다 보니까 막 그런 것들을 놓치고 그냥 마감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 그 바닥 다 드러내고 뭐 그런 공사를 거꾸로 간 공사를 했는데도 공사를 다시 거꾸로 가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기 때문에 분당 구축 아파트는 그런 기초 공사를 1번으로 생각해야 돼. 천장도 막 무너지려고 그러고 하니까 그런 걸 1번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뭐 사실 판교 같은 경우는 네. 이 같은 돈을 분당 구축하고 판교 같은 돈을 썼을 때 네. 판교가 훨씬 그 아웃풋이 훨씬 좋죠. 퀄리티가 아무래도 기초공사는 좀 되어 있으니까 뭐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끼리 하는 얘기는 분당 구축 아파트가 판교보다 좀 뒷값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포함시켜야 되는 건 인테리어 포함.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분당 인테리어 해야 살 수 있으니까. 예. 인테리어는 보다는 일단은 수리를 좀 먼저 해야 그렇죠. 네. 기초적인 것들. 네. 그 정도. 맞아요. 그 뭐 분당이 다 지역 난방이다 보니까 뭐 가지배강공사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진짜 모르는 사람은 모를 텐데 분당 쪽 안 해봤으면은 이거 실컷 인테리어 다 해놨는데 나중에 물이 새네 아랫집에 그럼 그거 다 뜯어야 되고 지금 또 공사판 나고 그렇죠? 네, 좋습니다. 하충희 대표님 계신 곳은 어떤 문제가 또 있나요? 저희는 뭐 이제 서대문 쪽에 있는데 네. 또 뭐 일산, 종로, 은평, 마포, 용산, 뭐 서대문 이런 쪽을 좀 많이 하긴 해요. 네네. 또 이제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들도 좀 하긴 하는데 저희도 뭐 특색이라기 하기보다는 네. 이제 저희가 하는 지역 특색 자체가 구축도 되게 많고 또 신축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존해 있는 거긴 해서 네. 막 이렇게 지금 우리 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지역 난방 공사가 되어 있는 곳은 아니에요. 다들 개별 난방이 그나마 개별 난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런 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막 누수에 대한 거는 네. 염려는 별로 없는데 어쨌거나 구축 같은 경우에 이제 들어간다. 그러게 되면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많이 틀려지죠. 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천장 석고도 많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또 한정된 예산이다 보면은 이제 그런 걸 또 재활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되게 딜레마예요 그런 것들이. 설명을 해드려도 우선은 이제 예산 안에서 어떻게든 해야 되다 보니 뭐 샤시 바꾸고 거기다가 뭐 또 시스템 에어컨 구축이니까 시스템 에어컨도 하고 또 확장은 또 기본이잖아요 구축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 이제 금액이 막 구축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올라갔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신에 이제 조금 이제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뼈대가 똑같이 잘 돼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되게 좋죠. 잘 나오고. 그래서 이제 견적 금액 자체가 조금 저렴하게 해도 깔끔하게 나오는 편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제 욕실도 올 철거를 또 보통 안 할 수도 있고 건축 같은 경우는 기본이 원체 좋지가 않으니까. 네. 그렇다 보니 이제 그런 이제 아파트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거를 많이 설명해 드리는 게 아마 지역의 특색보다는 전체적인 그런 인테리어 업체들이 뭐 또 하고 있는 그런 와닿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구축 일단 딱 들어가면 철거 비용도 많이 나오고 털 게 많고 네, 뭐 샤시 다들 샤시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단열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걸 또 제대로 해야 되니까 네, 단열 비용도 우습게 생각할 수가 절대 없고 네, 단열도 꼼꼼하게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거 깔고 시작하니까 뭐 그냥 뭐 한 1,000만 원 깔고 시작한 1,000만 원 정도 그쵸? 어우 1,000만 원이 뭐 더 들겠죠? 아 그치 샤시까지 들어가면 한 2,000만 원 깔고 시작한다 보면 되겠네요. 이런 구축 같은 경우에는 그쵸? 2,000 신축 대비 한 2,000 깔고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준비들 많이 하셨네. 자 나 대본 쓰는데 대본 쓰면 더 어색해요. 완벽히 외울 거 아니면. 네. 자, 우리 보통 환경 계산식 공사가 있고 뭐 디자인 공사가 있잖아요. 이거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벤 대표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개선공사. 네. 환경개선공사는 말 그대로 네. 마감재를 그냥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벽에 벽지가 붙어 있으면 네. 벽지 새로 갈고. 네. 싱크대 뭐 기역자 싱크대 있다. 뭐 오래됐으니까 음. 그냥 싱크대 갈고. 음. 이 정도. 뭐 타일 갈고. 이 정도라고 하면 디자인 공사는 좀 접근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환경개선공사라고 해서 이게 뭐 나쁘고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도배로 예를 들면 네. 그냥 벽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생 벽에 네. 콘크리트 벽에 네. 그냥 도배하면 할 수는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벽이 꿀렁꿀렁한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도배로 아무리 열심히 잡는다고 한들 이거를 목공으로 한번 벽을 뚫지 않는 이상 네. 그 평활도를 맞추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벽면에 그리고 천장의 수직 수평 작업을 하냐 또 네. 안 하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디자인 공사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리고 뭐 아까 뭐 몰딩 네. 아까 몰딩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 이게 그 몰딩이 예전에는 네. 막 했잖아요. 맞아. 몰딩. 네. 근데 이 벽하고 천장의 평활도가 맞지 않아도 네. 이 큰 몰딩들이 어느 정도 커버를 쳐주고 있었다면 지금은 뭐 몰딩이 뭐 되게 작아지거나 없거나 마이너스 몰딩 이게 예민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하냐 아니면 그냥 나는 그런 거 평생 봐도 몰딩을 본 적이 없다. 몰딩이 뭔지도 모른다. 그냥 벽지만 깨끗하면 되고 뭐 그렇다 그러면 그냥 굳이 목공 필요 없이 그냥 벽에 도배하고 뭐 그런 게 아닐까요? 그쵸, 뭐 거의 니즈에 맞춰서 하는 거죠. 뭐 디자인 공사 목공 다치고 마이너스 물린 걸고 이게 아까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원래도 난 신경도 안 쓰였는데 그런 사람들은 굳이 큰 돈 들여서 디자인 공사 할 필요가 없고 목공을 다치는데 그쵸? 우리가 예전에 집 인테리어 한다고 하면 목수라는 사람이 거의 안 들어왔잖아요. 몰딩은 몰딩쟁이가, 문은 문쟁이가. 아유 너무 직업 비하 발언인가?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인테리어 용어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목수가 메인이잖아요. 목공이. 그게 좀 디자인 공사와 환경 계산식 공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비용도 그 목공 비용 때문에 팍 올라가는 그쵸?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하충현 대표님은 이 환경 계산식 공사, 디자인 공사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개선공사. 네. 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존에 있던 환경을 네. 그냥 말 그대로 개선한다. 네. 이거다 보니 좀 깨끗해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환경개선공사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좀 비하할 수도 있는 말처럼 전 들리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잘 고객들한테 잘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왜냐면 돈이 없는 것처럼 꼭 그렇게 들리니까 원체 디자인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환경들을 그냥 개선만 한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조금 깨끗해졌지만 기존에 있던 몰딩과 걸레바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가구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없으니 가구 쪽 그러니까 싱크대나 붙박이장도 기존 그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 이제 바닥재의 그런 어떤 조금 특색을 좀 제대로 살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마감재가 한 번 더 무언가가 제로 블링 데이가 하나가 더 가니까 그걸로 인해서
요즘 원체 기술이 잘 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마감재 퀄리티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 퀄리티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대신 그 반면에 이제 디자인 공사는 아무래도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목공이 주가 되고 네. 되면서 거기에 동반되는 어떤 설비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배관을 이설을 해서 이동을 해가지고 새로운 레이아웃을 이제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기존에 있던 몰딩이 없는 현장이 됨으로써 네. 벽이 수평이 되면 또 천장도 수평이 되고 하다 보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었던 어떤 문의 형식이 또 바뀌어지잖아요. 네. 히든 도어든 스텝 도어. 네네.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 디자인 공사를 했을 때가 좀 공간이 좀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것도 있고 환경 개선식 공사는 계속 비하 발음처럼 들리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그냥 색깔놀이다. 네, 왜냐면 형식이 바뀌지 않고 있던 거를 교체하는 거니까 이걸 무슨 색으로 할까? 약간 이런 식의 고민이라면 디자인 공사는 어떻게 하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더 멋지게 만들까? 이러면 이제 뭐 공간의 위치도 바꾸고 뭐 이제 공사의 형식이 바뀌어지면서 그야말로 새로운 공간으로 태어나는 공사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저도 가끔은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그렇다고 전적선을 드리기가 미안해. 그러니까 못 드리겠어. 그렇다고 우리가 그 돈을 막 환경개선식 디자인 바뀌었다 그 뭐 몇천만 원 차이 나는 우리가 다 먹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목수한테 들어가는 돈인데 사실 디자인 공사가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견적내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남겨먹기가 더 어려워. 네. 막상 들어가 보면 할 것들이 더 많아. 어려워가지고 이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근데 어떻게 벌써 다 계약을 했는데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무능력한 것도 있겠지만 진짜 못 남긴 적이 되게 많아요. 디자인 공사 하면서. 예. 초창기 때. 지금은 그래도 많이 데이터도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적은 거의 없기는 한데 초창기 때는 진짜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계속 마이너스. 내 욕심도 막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이거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많은 업체들이 이제 점점 사실 정보화 시대에서 네네. 배울 것도 되게 많고 이제 볼 게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사실 디자인 공사를 많이 하려고 많은 업체들이 노력을 해요. 그거라면 살아남질 못하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만나서 하는 얘기 중에서도 진짜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됐다. 업체들끼리. 맞아.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목수가 메인이다 보니까 네. 목수 비용이 엄청 올랐잖아요. 맞아. 사실 막 맞아. 수직으로 이렇게 막 올랐잖아요. 네. 목수가 달라는 대로 막 줘버려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면에서는 우리 인테리어 업체들이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주도를 했다. 이렇게 네. 창조 경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반면에 너무 디자인 공사 쪽으로 이제 이 캐파 자체가 인건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맞아요. 견적서럽게 드려도 거기에 어떤 자재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든 떨굴 수가 있는데 네. 저희가 공동구매를 하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뭐 떨굴 수 있는데 네. 인건비는 못 떨구거든요. 이게. 맞아.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 낮은 어떤 좀 저렴한 인부를 사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퀄리티가 또 안 나오고. 그럼 돈이 더 들죠 오히려. 그런 부분이 또 단점이긴 하죠. 근데 제 생각은 이게 뭐 한 3, 4년 전 이렇게 인테리어를 이제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네. 인테리어 비용이 오른 폭이 네. 인건비나 자재값이 오른 폭보다 네. 좀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재값이 뭐 한 20% 올랐어. 지금 20% 이상 훨씬 저는 올랐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고객의 니즈들이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같은 자재를 쓰더라도 뭐 자재값이 20% 올랐지만 그 이상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더 인테리어 가격이 올라가는 건 고객의 기본적인 그 스탠다드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말 그대로 환경 개선 뭐 벽지 바르고 했지만 네. 지금은 공사의 내용부터가 네. 수익 수평 다 잡고 네. 몰딩 마이너스 몰딩이나 뭐 무몰딩 뭐 이런 거 하고 히딩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스탠다드가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인건비랑 자재값이 오르고
이제 니즈도 올랐기 때문에 더 인테리어 비용이 올랐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들의 다 눈높이가 올라갔다 보니까 그거에 맞추려다 보니 이제 비용도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일군 업체들이 과거에 했던 것들이 다 목공벽치고 막 이런 것들 막 디테일 넣고 디자인 들어가고 이게 많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특권층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을 또 우리 인테리어 쇼 대표님께서 여기 유튜브에 이렇게 풀고 아카데미를 하면서 널리 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디테일을 구사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따지면 원래 그 특권층이 했던 일군 업체들의 가격보다는 지금 엄청 싼 거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렇다고 우리가 디테일이 떨어지냐? 자재의 퀄리티는 낮을 수도 있어. 엄청 비싼 걸 우리가 막 다 넣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마감의 형식과 디테일은 일군 업체 못지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이쇼 나와서 하시는 대표님들과 이렇게 또 인테리어 열정 있으신 대표님들이 하는 회사들 거 보면은 요즘에 다 너무 잘해. 진짜 상향평준화요. 누가 뭐 디테일이 틀렸고 이거 논하는 시대도 또 지났어. 다 너무 잘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저희는 고객님 오시면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완전 디자인 공사로 하기에는 또 비용도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다고 환경 개선식 공사랑 좀 아쉬운 면도 있고, 약간 최소로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실 1등을 피하고 다운라이트로 교체를 하는 거죠. 뭐 간접등도 좀 넣고, 그리고 천장에 천장 몰딩을 없애는 거. 네. 그래서 마이너스 몰딩 하는 거. 딱 거기까지. 네. 요 정도만 해도 풀로 디자인 공사 안 해도 어느 정도 진짜 예쁘게 만들 수 있다. 근데 디자인 공사에 대한 니즈가 있으면 하는 거고, 예. 그럼 당연히 좋아지는 건 맞으니까. 근데 이제 비용 때문에 좀 힘들다면 그 정도만 해도 집은 좋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요? 왜 웃어요? 아니 갑자기 질문할까 봐. 쫄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할 건데, 보통 고객님들이 아마 지금 저희 이 팟캐스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내지 또 업계 관계자분들이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인테리어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한 질문이요. 보통 이제 인테리어 해야 되겠다 보시면 막 뭐 인스타를 뭐 본다던가 뭐 유튜브를 본다던가 아니면 뭐 네이버 블로그를 본다던가 이렇게 보실 텐데, 그래서 이제 막 찾아갈 거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좀 주실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업체 선정 방법에 대해서. 업체 선정 방법.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인테리어 업체는 네.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뭐 예를 들어 디자인을 잘하는데 네. 시공이 좀 약한 회사가 있을 수 있고, 네. 네. 시공을 잘하지만 좀 디자인이 네. 약한 회사가 있을 텐데. 네. 그런 데가 어디 있나요? 예를 들어. 모르죠. 그렇죠. 뭐. 근데 이제 들리는 얘기 그렇죠. 카더라. 그럼 배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백현동에 위치해 있어요. 그 밸런스가 좋아요. 디자인을 잘하는 업체입니까? 시공을 잘하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까? 둘 다 잘한다고 재수 없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저희 둘 다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 밴 디자인 잘하죠. 뭐 어쨌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뭐 이렇게 아무 정보 없이 이거를 그 고객들이 그 업체를 컨택할 때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기 힘들지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그 최소한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뭐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런 것들 뭐 이런 응급처장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블로그에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선별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약간 월드컵 16강 느낌, 네. 여러 가지 요인들 뭐 레퍼런스 보고 뭐 정도 업력이나 이런 것들 좀 보고 나하고 잘 맞는 업체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저희 그 인테리어 하시게 될 고객들이 이 업체 선정에 대한 그 비중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체만 선택 잘하면 그냥 공사 끝날 때까지 편안하게 가시는 거고, 맞아. 업체 선정 잘못하면 이제 끝까지 고생하시는 거고. 그치. 그렇습니다. 보통 제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든지
저렴하면 좋잖아요. 같은 걸 하는데. 그건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어떤 집을 고칠 때 계속 싼 거를 찾아. 예를 들어. 그러다 보면 뭐 아직 경력이 많지 않거나 아니면 뭐 약간 사짜 같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엄청 싸게 해준다고 꼬셔갖고 해보니까 웬걸 사고 투성이에 일 제대로 진행 안 되고 해놓은 거 보니까 개판이고 나중에 그래서 사기를 당했니 어쨌니 다 그런 게 여기서 오지 않나. 그래서 뭐 업체를 잘 만나는 거 그러니까 좀 신뢰 있는 업체 예. 그리고 너무 가격 쫓아간다기보다 진짜 신뢰도를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고객들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진동을 하셨어야죠. 무음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센스 없어. 저희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네. 뭐 견적 주세요. 뭐 상담은 얼마예요? 가견적 주세요 이러는데 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뭐 가견적을 드릴 수 있지만 네. 뭐 가견적은 사실 뭐 다른 업체들도 그렇고 네. 이게 수주를 위한 내가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네. 계약을 하고야 말겠다. 네. 라는 그런 그런 이 뭐야 수주를 위한 견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정말 최저가로 들어가 있고 하지 못할 것들의 기준이 돼 있고 결국에는 다 오를 것들 막 그런 것들로 하기 때문에 저는 내 가견적이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우리 집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어떤 마감재가 들어갈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디자인 미팅하면 며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야 이 딱 견적이 나오는 건데 그냥 한두 시간 상담하고 견적 드릴게요 하고 드리는 견적이 어떤 의미가 있냐. 아, 전 아무 의미도 없죠. 그렇게 주는 데가 있어요? 많죠. 아, 그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 얘기 나오니까 또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 전에 하창현 대표님의 또 의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창현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업체 선정의 기준 아니면 선정 방법 뭐 이런 거? 우선 뭐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보겠죠. 그쵸.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저희도 포트폴리오를 쌓기 위해서 그죠 투자도 하는 부분도 있고 때문에 그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먼저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저 회사가 밴디자인이 아니면 뭐 디프로그가 어떤 회사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많잖아요. 카페라든지 아니면 리뷰 같은 게 써 있으면 아니면 평판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저 업체에 대한 어떤 평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엔간한 업체들은 그러니까 소비자분이 공사를 끝나고 나서 너무 고마워서 뭘 해주고 싶은데 그 해주는 방법이 리뷰나 뭐 칭찬에 대한 글들을 많이 써주시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한 번쯤은 믿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업체들은. 예. 왜냐하면 발등에 도끼는 진짜 안 찍힌다. 그런 업체들은. 그래서 그런 리뷰나 아니면 칭찬글 이런 것 아니면 평판에 대한 어떤 댓글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이제 1차 미팅이나 또 상담을 갔을 때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느낌 아니까 그냥 대화하다 보면 느낌 알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저희도 소비자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소비자분하고 되게 잘 맞겠다.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 소비자분이 만약에 공사를 맡겼을 때 정말 좋아가지고 오히려 더 해주고 싶은 마음에 막 저희가 막 그냥 일반 동물수 손잡인데 리네아 깔리 갖다 주고 막 이러지 않고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저희 사실 동기들이 그런 게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대한 프라이드가 되게 강한 업체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도 느낌적으로 딱 오는 업체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일 것 같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이제 가견적서도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주긴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견적서에 대한. 근데 저도 사실 가견적서가 약간 좀 의미가 없는 게 왜냐면 그 싸게 가견적서를 줘서 이렇게 납치밥 던진다고 하잖아요. 그냥 떡밥 던져가지고 이렇게 우선 낚을 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을 거라 분명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업체도 많겠지만.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자기가 이제 본인이 생각하셨던 그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요즘에 사실 단가가 많이 좀 오픈이 많이 되다 보니까 네, 네. 비교 견적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소비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견적 투어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금방 또 아세요. 공부를 또 많이 해오시기 때문에 요즘엔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공부를 선행 공부를 많이 하셔서 충분히 뭐 아까 우리 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과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몇 가지만 조금만 더 하시면 그래도 후회 없는 업체를 고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두 분 해주신 말씀을 이렇게 좀 쭉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사람과 사람이 일하는 그래도 느낌 통하는 네, 그런 회사랑 진행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견적 같은 경우는 나 눈탱이 맞을까? 이러면서 그럴까봐 이제 비교 견적을 다니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세를 좀 알아보려고. 근데 이게 저희가 이런 모임도 생기고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어느 특정 업체가 엄청 비싸고 어디는 엄청 싸고 이런 것도 갭이 엄청 줄어든 것 같아요. 가격도 평준화가 된 것 같아요. 거의 우리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기에서 내 눈탱이 맞을까봐 여기 한 번 더 봐야지 이렇게 업체를 알아보시는 것보다는 여기 예를 들어 밴 디자인 갔더니 이 대표가 내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고 우리 집을 잘 표현해 줄 것 같다. 나랑 이야기를 토대로 이런 느낌이 들면 그 업체랑 진행하면 좋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아마 왜요? 한번 끊고 가요? 끊어? 한번 끊고 가요? 네. 한번 끊고 가시죠. 너무 자주 끊는 거 아니에요? 이당 뭐야? 아니 이당 뭔지 예고를 해줘야지. 아무래도 인테리어 회사가 다 다르다 보니까 하는 거야 지금. 네 하고 있어요. 네.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회사 진행 과정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이제 고객님 왔을 때 뭐 어떻게 미팅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이제 인테리어 알아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으니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우리 하충현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우선 이제 고객님이 그 견적 관련 내용을 1차적으로 온라인에서 접수를 하죠. 네네. 그러면 그 내용 가지고 이제 전화를 드리죠. 네. 그래서 거기서 먼저 1차 상담을 하죠. 전화 상담으로. 어떤 내용이냐, 이게 맞냐, 준비해야 될 서류들.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단위 세대 평면도가 있어야지 좀 더 정확한 설명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먼저 받고 그리고 1차적으로 고객님 만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하죠. 검토를 하고 나서 이제 미팅 날짜에 1차 미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 보여드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환경 개선 공사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일반적인 공사하고 이제 디자인 공사.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했을 때 이런 것도 이렇게 제가 먼저 검토를 했는데 요걸 이렇게 바꾸면 좀 다른 레이아웃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고객님이 뭐 두 가지 버전을 요청을 저희는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견적서랑 제가 제안을 드려서 마음에 들어 하셨던 그 견적이랑 해서 두 가지를 먼저 보내드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보통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업체들도 이제 도시겠죠.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때 이제 2차 미팅을 하는데 2차 미팅 때까지만 거의 오면 거의 한 70-80%는 거의 계약이 된다라고 보긴 해요. 그래서 2차 미팅 때 조금 더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모델링으로 스케치업으로 간단하게 모델링 해가지고 요런 형식으로 풀린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컨셉도 약간 그때 좀 말씀을 드려요. 저는 그래서 뭐 요런 뭐 약간 그레이 톤, 뭐 아이보리 톤, 뭐 화이트 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케이 하시면 저희는 실측을 한번 갑니다. 실측 이후에. 그래서 실측을 가서 계약 전에? 계약 전에 저희는 계약 전에 한번 가요. 그리고 가서 좀 더 정확한 실견적서를 드려요. 가견적서는 아무래도 변동 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왜냐면 이제 뭐 샤시를 교체한다고 했었을 때도 샤시 사이즈가 도면에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뭐 양중이나 아니면 사다리차라든지 그런 장비를 쓸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최대한 저희는 이 실견 접수를 드릴 때 웬만하면 실견 접수 내에서 공사를 했을 때하고 크게 차이 없게끔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또 고객분들이 되게 마음에 많이 담아두시는 게 걱정하시는 게 견적서 받고 공사를 했는데 공사하면서 뭐가 빵빵빵 터져가지고 견적이 훅훅훅 올라가는 경우 때문에 그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고. 공사하다 중간에 돈 더 안 주면 공사 못 한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렇죠. 물론 뭐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철거 관련돼서 철거나 설비. 네. 근데 그 외적인 부분은 실견적서에 준하는 공사를 웬만하면 하려고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견적서를 꼭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 받으시고 거의 일주일 안에 이제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계약서를 하시죠.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바로 디자인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미팅 때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린 다음에 디자인 계약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원하시는 두 가지 제안이 있는데 디자인 계약은 우선적으로 뭐 이제 평당 뭐 10만 원이든 아니면 그냥 100만 원이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계약금 형식으로 받고 디자인 다 짜드리는 거죠. 저희가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네. 이렇게 하시는 업체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계약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예산에 맞게끔 디자인을 싹 풀어드려요. 그래서 이제 모델링까지 다 해가지고 요 정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산으로. 그러면 고객님이 2차 미팅 때 그걸 가지고 요건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렇게 바꿔주시고 하면 또 이제 견적이 바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최종 실견적까지 실견적까지 최종 이제 디자인 마무리를 해서 오케이 하면 그때 이제 그 디자인에 나온 그 모델 가지고 이제 실견적서 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는 방법. 그렇게 저희는 두 가지 뭐 병행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방법은 일단 오시면은 단위 세대 평면도 가지고 좀 도면 풀어서 그 안에서 좀 이제 가견적을 두 가지로 안을 두 가지로 드리고 그래서 이제 고객님이 하시겠다 이제 오면은 그때부터 스케치업 작업하고 현장 실측 나가고 해서 이제 최종 견적 나와서 공사가 진행되는 방식. 요게 1번이었고 2번은 이제 계약하고 움직이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밴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도 비슷한데 네. 일단 그래도 1차 상담 뭐 어떻게든 온라인이든 유선상이든 오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1차 미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미팅을 해서 저희는 사실 좀 유동적이에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고객들 니즈랑 어느 정도 해서 어바웃으로 견적 드리면 그거로 이제 계약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에 뭐 조금 저희가 한가하다 뭐 인력들이 뭐 조금 뭐 한가하다 타이트하지 않게 돌아간다 그러면 저는 요즘에 어느 정도 이 스케치업으로 잡거든요. 1차 상담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스케치업 잡아서 이렇게 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하는 견적서를 드리고 근데 원래는 정상적으로 이제 좀 바쁘다. 그러면 저희는 예전에는 이렇게 계약하기 위해서 힘을 많이 쓰지 않고 계약된 소비자들한테 좀 신경을 많이 쓰느라고 계약 전에 소비자들까지 이렇게 고객들까지 스케치업을 하지 않았었어요. 뭐 최근에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저도 이렇게 스케치업 작업하고 이 정도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니까 뭐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지만 뭐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저도 앞으로 좀 해서 인력도 좀 충원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견적을 드리기가 무의미한데 그렇다고 해서 견적을 안 드리자니 뭐 수주가 안 되는 거고 이제 뭐 하니까 뭐 보통은 저희는 요즘에는 스케치업 어느 정도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스케치업을 잡으려면 발리데이트 제품들 저희가 받아야겠죠. 그래서 오케이 계약하시면 저희는 그 다음에 실측을 나가고 그리고 이제 실측 나가면 뭐 단톡방 저희 팀원들하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뭐 1차, 2차, 3차 미팅 보통 하거든요. 1차 미팅은 레이아웃하고 톤 앤 매너 미팅. 그래서 레이아웃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1차 상담 때 뭐 이 고객들이 이제 그 좋아하시는 톤 앤 매너 이런 거 좀 캐치해서 2차 미팅 때는 마감제 미팅. 근데
이게 뭐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저희는 결정을 해놔요. 1차 미팅 때 이 고객은 어떤 톤을 좋아하시니까 우리는 마룬은 이 컬러, 뭐 타일은 이거 어느 정도는 제가 톤 매치를 시켜놔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도배지 펼쳐놓고 고르세요가 아니고 약간 저희가 좀 끌고 가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디자인 미팅 1차 미팅, 마감일 미팅, 2차 미팅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공사 들어가기 전에 이제 현장에서 브리핑 어떻게 공사 들어갈 겁니다 하고 이제 공사 들어가면 이제 단톡방에서 뭐 다른 인테리어들 다 그렇게 하죠. 거기서 이제 소통하고 매일 오늘 공사 어떻게 마무리됐습니다. 이슈는 특별한 이슈가 없고 뭐 이런 것들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죠. 그렇고 뭐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시면 일단 뭐 단위세대 평면도 가지고 뭐 이 공간에 대한 가능성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다. 아마 일반 분들은 상상도 못할 것들을 저희가 제안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고 이렇게 하면 대략 가격 어느 정도 나오겠다 설명드리면 좀 고객님이 그러면 저희 이쪽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또 딥하게 들어가가지고 쭉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네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그 최근에 인테리어 우리는 어쨌든 계속 하고 있으니까 기억나는 현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긴 진짜 예뻤다. 여기 진짜 우리 회사를 대표할 만한 포트폴리오가 나왔다. 그런 현장이 어디 있나 지금 저희가 요거를 좀 자료를 띄워가지고 그럼 예. 다른 이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좀 죄송하니까 그래도 이건 개인적인 거잖아요. 네. 뭐 물론 우리가 다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뭐 공간이 주는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 집은 아무리 해도 뭐 여기까지밖에 못 가고 어디는 와 진짜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뤄냈다 뭐 이런 곳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곳이 있다면 뭐 엄청 멋지지 않아도 뭐 어떤 특정한 뭐 사건이 있었거나 뭐 이제 그런 것들 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희 회사는 얼마 전부터 네. 한 달, 2달 됐네요.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예. 유튜브 하고 가장 현장 리뷰를 했던 첫 현장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분당 정자동의 주상복합 미켈란젤르비라는 네네. 주상복합이었는데 네. 그 저희 이 클라이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를 엄청 믿고 잘 따라주셔서 사실 뭐가 들어간지 사실 잘 모르실 정도로 그냥 완전 그냥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니까 최근에 했던 현장 중에서 뭐 다른 현장도 있지만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그런 느낌의 저기요?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네. 뭐 그런 인테리어 그 디자인이 가장 많이 적용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뭐 조회수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그거 보고 연락도 많이 오고 그래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고객님이 정말 믿고 맡겨 주셨기 때문에 밴 디자인에서 할 수 있는 그 뭔가 모든 걸 다 올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네. 그리고 고객님 눈치 보느라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진짜 우리 디자이너들은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공간을 만들까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고 맡겨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님도 마음에 드는 멋진 공간, 물론 고객님도 마음에 드셨고 저도 거기 가서 봤잖아요. 정말 너무 멋졌던 현장이었고 유튜브에서 또 사랑받고 있고 그런 공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또 좀 최근에 한 현장 중에 기억나는 곳이 있다면? 저는 좀 밴 대표님하고 조금 상반되는데 네. 막 이렇게 막 디자인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막 와 이런 거보다 네. 제 개인적인 성격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까 네. 제가 직접 현장도 많이 가거든요. 네. 거의 뭐 철거 때도 제가 직접 진두지휘하고 펄미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가 다 컨트롤 하다 보니까 네. 저는 좀 뭐랄까요 이 설비에 대한 부분 네.
철거 설비에 대한 부분. 네. 되게 남는 현장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예전에 저희 이제 졸작했던 현장에 아시는 분을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저희랑 이제 연결이 된 부분인데 그분이 이제 종로에 네네. 있는 단독주택이에요. 네. 이게 얼마가 됐냐면 40년 정도, 40년인가 45년인가? 네네. 네, 그때 초대 안기 부장이 졌던 주택이었던 거예요. 단독주택. 그 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앞에 마당이 있고 군사정원. 네, 1, 2층. 근데 되게 웃겼던 게 그게 그 당시에 지어졌던 건물인데 콘크리트가 네. 엄청 잘 돼 있고 다들 놀래는 게 철거하면서 잘 돼 있는 거. 왜냐하면 이제 높은 분이니까 골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건데 제 느낌에. 근데 거기가 골조는 괜찮았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실측 좀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가 이제 막 너무 관리를 안 하셔가지고 그 전 분이 밀림이었어요. 밀림. 제가 사진도 있는데 밀림이었어요. 들어가는데 막 풀숲을 헤쳐가면서 막 갔거든요. 종로에 그런 데가 있어요.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들어가서 방이 이제 거실 현관부터 거실 쭉 가는데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개를 키우셨는데 개들이 막 다 뜯어먹고 막 개 그 뭐냐 그 털이 막 바닥에 나중에 나왔는데 네. 양말에서 강아지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관리 너무 안 하시고 청소를 안 하셔서 살고 있는 집에. 살고 있는 집을 이제 잠깐 가서 양해 구하고 실측을 하러 간 현장을 봐야 되니까 아파트가 아니잖아.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걸 가지고 도면화해서 이제 몇 차례 해가지고 디자인 잡고 여기 이제 뭐 비내력벽이니까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거나 이제 계약을 해서 공사가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제 우선은 뼈대만 남겨놓고 다시 뼈대만 남겨놓고 이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전부 다 수직배관이기 때문에 막힘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빌라나 또 이런 주택들은 다 수평배관이거든요. 네. 수평배관의 단점이 뭐냐면 처음에 배관에 대한 어떤 수평을 물구배라고 하죠. 그거를 잘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이게 타설하면서 얘가 눌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역구배가 되면 막 그러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올철거니까 욕실부터 올철거니까 바닥 제껴내고 뭐 이제 그 분배기 옮겨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레이아웃 바꾸니까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수평배관에 이제 오물이 거의 3분의 2가 차 있던 그 마이 갓. 막 역류하고 네. 그리고 이게 막 이상한 데로 가 있고 피트가 없으니까 뭐 어디에 뭐가 숨겨 있는지 뭐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 거의 직수공사부터 시작해서 배관을 다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디자인 잡을 때 저는 되게 디자인 잡을 때 물론 처음에 스케치업이나 도면으로 어떤 고객님한테 이렇게 변할 거다라고 이렇게 드리는 것도 되게 좀 기술이라고 보지만 그거 하기 전에 여기는 어떻게 철거를 해서 어떻게 설비를 해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풀어야지 이 디자인이 나오니까 이게 그런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자랑은 아니지만 네네. 그런 거에 조금 저는 좀 자신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 배관들에 대한 것들 다 다시 잡았어요. 저희가 처음에 잡았던 그 레이아웃과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단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경질 우레탄 단열을 다 해버렸거든요. 거기는 이제 그 전부 다 외벽이니까 그 사면이 다 외벽이에요. 사면지. 그래서 천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부 다 하고 이제 바닥 수평도 이제 너무 단차가 안 맞기 때문에 수평도 다 잡고 배관도 처음부터 다 새로 다 해버린 거죠. 예. 왜냐면 배관을 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도 많이 까고 뭐 난방 배관도 마찬가지였었고 분배기 옮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욕실에 관련된 배관들 위치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세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배우지 않았던 그런 이중방수에 대한 항상 저희는 이중방수를 하거든요. 네. 공사를 하게 되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최대한 그런 걸 하면서 고객님한테 사실 디자인적인 걸 설명하기보다는 그 설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제가 되게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사진 찍어서 보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보고를 할 때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근데 고객님이 거기서부터 이제 처음부터 이제 너무 만족을 하시니까 그 이후에 어떤 마감에 대해서는 그냥 오케이. 그러다 보니 그 현장에 철거하셨던 철거 반장님이 저희가 이 현장 끝나고 바로
앞에 길 건너 앞에 거기 현장이 또 있어가지고 바로 이어서 시공을 했거든요. 네. 마감이 됐을 때 그 현장을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철거했던 반장님이 나 거기 저기 철거한 거 한번 꼭 보고 싶다.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같이 가자고 길 건너니까 끝나고 나서 그래서 딱 가서 이제 그때 마감 다 해놓고 이제 막 사진 촬영 준비하고 있을 때여서 그때 들어오셔서 딱 보더니 너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반장님들 딱 모시고 나서 이거는 진짜 반장님들이 해주신 거다. 왜냐면 철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반장님이 되게 고생해 주셔서 기본 밑바닥을 베이스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도 나오고 이런 현장이 나와서 물론 디자인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막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뭐 대면형 아일랜드도 나오기가 힘든 구조였었고 그렇다고 치환을 하기에는 이제 고객분이 넓은 거실을 원했기 때문에 고객 니즈에 맞게끔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좀 협의를 했던 디자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업체들이 했던 그런 디자인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구성 자체가 레이아웃 자체가 예쁘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고객님이 원하시는 그런 니즈를 다 충족을 하면서 그래도 최대한 오래 머무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지금도 많이 기억이 되고 이제 1년 반 됐거든요. 1년 반 됐는데 1년 좀 됐네. 1년 정도. 가끔 전화가 오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놀러 가까우니까 사무실하고 그러면 그분이 이제 또 되게 꼼꼼하셔가지고 앞에 마당 같은 풀을 다 정리를 하셨어요. 원래 안 했다. 원래는 그 정도는 안 하셨죠. 네, 집주인이 바뀌면서 다 정리를 하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진짜 저도 살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당 있는 집, 우리가 꿈꾸는 그런 집이어가지고 이게 안에 있는 풍경과 또 밖에 있는 풍경이 되게 잘 조화롭게 저희가 색을 매칭을 했거든요. 근데 인쇼 필름으로 했는데 인쇼 필름하고 외부에 있는 그 풍경하고 되게 잘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객님도 만족하시고 저희도 하고 나서 되게 만족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 현장 저기 끝나고 사진 좀 보내주시면 저희 영상 편집할 때 좀 띄워가지고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전후 네. 사진을 좀 제가 보내. 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궁금한데요. 그 노약자나 심신이 약하신 분들은 보시면 안 돼요. 네. 그 앞에 제가 위보드 띄워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끼리 얘기한 거였는데 이제 인테리어에 대해서 과연 진짜 그 인테리어 우리나라에서의 인테리어 제가 얼마 전에 밀라노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다른 나라를 보면서 어쨌든 인테리어 한 사람이 이 나라는 어떻게 인테리어가 살까? 그래서 거기에서 가이드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2003년부터 사셨대. 엄청 오래 사셨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지. 이탈리아는 인테리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뭐 업체 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 되게 드물고 그건 진짜 잘 사는 집이나 아니면 정말 큰 프로젝트 일일 경우 아주 드물게 하고 보통은 집안의 남자들이 페인트 이거 하고 뭐 타일 좀 붙여야 되면 타일공 불러서 거기만 하고 이런 게 대부분이 그렇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사그리 다 뒤집어 엎잖아. 그리고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 인테리어라는 게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이렇게 사그리 뒤집어 엎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인테리어에 되게 열정적이고 소비자도 그렇고 업체들도 니즈가 많으니까 당연히 많고 다 되게 열정적이고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인테리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저기 뭐야 네. 이태리나 이런 데들은 우리나라와의 그 주거 환경이 많이 틀지 않아? 많이 다르죠. 주거 환경도 틀리고 또 온도에 대한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되게 틀리지 않나? 그렇죠. 거기는 겨울이 있나 거기도? 사계절이 있죠. 네.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 사계절이 있어도 제가 이탈리아는 뭐 잠깐 왔다 간 거지만 캐나다에 좀 있었는데 거기서 사계절을 다 겪어봤으니까 캐나다는 워낙 또 땅이 크기는 하지만 제가 있던 그 BC 주를 이야기를 하면은 사계절이 뚜렷해요. 근데 여름이 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가 다른 것 같아요. 덥긴 더럽게 더운데 그늘 가면 시원해. 네, 우리나라 엄청 습하니까 이 습기가 건물 이런 인테리어에 주는 영향이 엄청 크잖아요. 그거가 없는 거. 근데 걔네는 벽지가 없잖아. 벽지인 것도 있고 벽지인데 페인트인 것도 있고 페인트인 곳이 더 많은 거. 이렇게 하면 얘기가 진짜 끝도 없는데
페인트. 우리나라는 사실 주거 공간에 있어서 페인트를 칠한다. 이게 최근에 생긴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1, 2년 뭐 이건 아니라 뭐 좀 됐지만 그래도 원래 보통은 벽지. 예. 우리나라 옛날부터 벽지였잖아요. 정말 우리 어렸을 때 무조건 다 벽지. 근데 이제 페인트로 바뀌게 됐고 페인트 시공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밀라노 휴에 가서 보니까 페인트가 얘네도 거의 다 마감이 페인트죠. 페인트인데 이런 솔리드 페인트라는 게 없어요. 고급 환경에서 하이엔드라고 부르는 그런 쪽으로 가보니까 일반 이런 솔리드 도장이라고 아예 없어요. 있긴 해. 어디냐면 창고, 어디 복도, 직원 공간 이런 데는 솔리드 페인팅을 하지 나머지 공간은 다 스페셜 페인팅이지. 우리 얘기하는 발레나 근데 꼭 그 발펜트 발레나 그 제품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있는 간지가 있는 그 약간 좀 되게 하드한 자재들 뭐 거친 막 유럽식 미장 우리가 얘기하는 막 그런 거 근데 시공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되게 예쁘더라고. 우리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한 자재가 발레나만 있다고 알고 있지만 걔는 발레나는 없어. 만져보니까 다 거칠거칠해. 근데 우린 눈으로 그걸 보고 이거니까 발레나를 써야 되는구나 하고 살았었는데 막상 정말 그런 인테리어 선진국 국가들 가보니 진짜 발레나는 한 번도 못 봤고 다 그런 유럽식 미장 같은 것들로 다 표현을 해놨더라고. 근데 얘네들 다 아는 거지 솔리드 도장은 안 된다는 거를 하이엔드 공간을 표현하기에는 이게 하자도 많이 생기고 매끈하게 만드는 거 거의 불가능하고 뭐 옆으로 비추면 우리가 다 보이는 걸 뭐. 그래서 얘네들은 옛날부터 페인트 써왔기 때문에 솔리드를 안 하는구나. 제대로 하는 곳에 대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다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원래 팟캐스트가 이렇게 의식 흐름대로 얘기 떠드는 거. 너무 우리가 지금 주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의식의 흐름. 밀라노 얘기만 하라고 1시간 떠들고. 진짜 보고 배운 게 많아서 다음 내년에는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갔으면 좋겠어. 그렇지. 진짜로. 나 갔는데 너무 행복한 거. 진짜 유럽 날씨 얼마나 좋아. 거기도 여유 깨끗한 있게 거. 가야 돼. 응? 여유 있게 일만 그거 보지 말고 좀 놀러도 가고 해야지. 근데 거기가 학교 때문에. 일주일을 갔는데도 절반밖에 못 진짜? 진짜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거기 일주일밖에 안 하니까 뭐 다 보기가 쉽지가 않고 뭐 약간 여유 있게 한 열흘 정도 가면은 약간의 관광도 하고 맞아. 그리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진짜 너무너무 강추야.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라면 꼭 가야 된다고 생각. 내가 이 자리에 있다니 막 이런 행복. 그리고 우리나라 인테리어만 우리 쳐다보고 살잖아요. 진짜 우물한 개구리구나. 이렇게 멋진 것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약간 한 곳에 꽂히면 거기에 다 달라붙어갖고 그것만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다양성. 정말 인테리어 이렇게 하는 방법도 그래 있었지. 왜 이걸 다 잊고 있었지 그동안. 이런 생각들도 들고 우리가 못 봤던 형식과 막 이런 것들 그 생각이 깨어지더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무조건 시간을 내서 가야 되지 않냐. 네. 어쨌든 뭐 다음에 또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마무리 그런 거 없고 그냥 팍 끝나요 원래. 네. 그래서 뭐 좀 더 떠들다가 팍 끝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 아까 하나되면 들고 다니는 거. 네. 그냥 뭐 됐어. 안녕하세요. 아니 도둑? 네, 제가 또 오늘 좀 띄우자면 그냥 의식 흐름대로 좀 떠들게요. 뭐 그냥 어쨌든 저희 나름 다 인테리어에 올인한 사나이들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고 당장 때려치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여기로 이제 끝장을 봐야 돼요. 그래요? 많은데? 그래요? 저는 이걸로 그냥 쭉 가려고요. 다시 태어나는 인테리어 할 겁니다. 정말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그렇죠. 네. 근데 인테리어라는 직업이 되게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나 혼자만 계속 떠드는 것 같네. 어쨌든 언젠가 딱 인테리어 하는데 나 이런 기분이 들었거든.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여태까지 살았구나. 그동안 보고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이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그동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낼 수 있는 게 인테리어더라고. 그때는 내가 뭐 현장도 하고 뭐 하면서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컴퓨터로 뭐 하고 뭐 이런 것들 고객 응대하고 뭐 이런 게 다 내 삶이 녹아있는 느낌?
저기 지금 지프로그 스튜디오 우리 회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온 그런 노하우들의 집약체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된 곳인 것 같은 생각이 요즘에 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테리어와 인생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이 얘기로 마무리하면 되겠다. 각자 인생에서 인테리어가 무엇인가? 약간 그런 식의 꼭 이거에 대한 대답은 아니어도 네. 각자 인생에서 인테리어란 무엇인가? 네. 그래 아우 너무 어려운데. 어려운 거야. 하는 거 보고 카피해야지. 진짜 인테리어란 각자 인생에서 인테리어란 무엇인가? 어쨌든 뭐 밴디자인 대표님도 이 밴디자인의 대표가 됐잖아요.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네. 이걸로 처자식도 먹고 살고 있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나름 또 이렇게 유튜브 안에서 인테리어를 갖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가 됐잖아요. 이 인테리어가 당신에겐 무엇입니까? 아 이러고 근데 응? 이거 생각하셨어요? 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막 의식이 흐른 대로 떠들어야 돼요. 생각하면 말도 못해요. 좋았네. 벌써 또 네. 뭐 제가 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면 뭐 인테리어 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는 그분은 원래 이렇게 되게 학자 같은 선생님, 교수 같은 사람인데 그거를 인테리어라는 걸로 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진짜 개발하고 사람들 가르치고 그 사람한테 인테리어는 뭐랄까 선생님이 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가 그 사람에게 인테리어 아닌가? 뭐 학자가 되기 위한 플레이그라운드?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인테리어는 내가 선생님이 학자가 되기 위한 플레이그라운드다. 이렇게 난 좀 보여지고. 밴 디자인에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 비슷한 거 같긴 한데 그렇죠. 인테리어 갑자기 치고들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인테리어가 약간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그 어떠한 뭘 하나를 잘하면 뭐라고 하죠? 우리 응? 어떤 걸 되게 잘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숙련가? 숙련가? 마스터? 약간 되게 외골수 막 예. 약간 인테리어는 그런 약간 빠돌이, 네. 외골수 예. 이런 거를에 좀 최적화된 사람들이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빠지면 저희가 특징이 그렇잖아요. 사실 인테리어 계약하고 나서 딱 이 땅에서 딱 이제 시작하잖아요. 하기 전까지는 되게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되게 저는 되게 많고 할 때 하기 전까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한 가지의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네. 혹시나 뭐 아파트 단지에 좀 약간 좀 너무 좀 뭐랄까 그 신경이 되게 예민하신 분이 사시진 않을까. 그거에 대한 어떤 클레임이 걸려서 공사가 중단되면 우리는 하루 이틀 3일 4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공정을 짜놨는데 이게 어그러져 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금전적인 손해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고객님한테도 피해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하고 같이 일하는 작업자분들한테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게 되게 겁이 나거든요. 근데 이 땅 하고 나서 해버리면 그런 거는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진짜 딱 마감까지 그걸 위해서 되게 열심히 달려가는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저도 이제 뭐 사실 집에 아침에 뭐 보통 저희가 뭐 7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현장 일찍 가려고 하면 그렇게 나왔다가 그럼 아이들 자고 있는 모습 보고 저도 뭐 일 끝나고 들어오면 사무실에서 뭐 11시 12시 뭐 1시 그렇게까지 늦게까지 있다가 또 들어가서 애들 또 자는 모습 보고 들어가고 맨날 자고 있어. 맨날 자고 있는 거니까 애들 되게 미안해요. 그래서
약간 외골수다. 예, 저희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은 다 외골수다. 그래서 거기서 진짜 특정하게 더 외골수인 분들이 이제 뭐 우리 인쇼 대표님, 네네. 그런 분들. 우리가 맨날 사실 뒤에서는 많이 욕하잖아요. 저안 좋아. 저는 여기 없습니다. 뭐 맨날 너무 잘하신다고 우리 욕을 하잖아 우리. 네. 너무 힘들게 한다 우리. 이제 그럼 우리가 네, 우리 인테리어 하시는 업종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만큼 좀 사명감이 좀 투철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하면서 사기꾼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 외적으로 정말 좀 저희가 말하는 검증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네. 착하고 그죠? 신성 되게 여리고 네. 뭐래도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든 해뜨려고 하고 또 외골수니까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새마을운동 보면은 그 구호가 뭡니까? 근면자조 협동 아닙니까? 그 세대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뭐 그런 것들 되게 투철해서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 인테리어는 약간 외골수 같은 그런 집단이다.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래서 되게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오타쿠나 아니면 좀 약간 좀 개인을 좀 많이 생각하는 그 인위적인 그런 사람 같아요. 저는 이제 애기들 아빠로서도 되게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하지만 또 이거로서 아이들 좀 잘 커가는 거 보면은 또 행복하고 예.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예. 그리고 또 아까 무슨 말씀하셨었지? 그리고 외골수 이런 말씀하셨죠. 열정적.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모임이 있잖아요. 28명 모임이 있는데 만나면 우리 사실 인테리어는 성실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거든. 그리고 이렇게 열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모임도 나오고 계속 더 좋은 현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밴도 저한테 인테리어는 네. 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랑. 그러니까는 우리 인테리어라는 게 네. 사람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끝나는 게 이제 우리 인테리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보면 처음에 우리 클라이언트가 있고 클라이언트와 저희 인테리어 회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 인테리어 회사 이제 또 작업하시는 분들 커뮤니케이션 이게 이제 미스매치가 나면 이제 사고가 터지는 거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그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고 힘든 게 저는 인사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디자이너가 있고 우리 현장 소장들이 있고 한데 이런 그런 인사 관리가 저는 중요한 게 진짜 팀워크가 중요하잖아요. 팀워크. 그러니까 직원들 간의 팀워크도 있고 그 작업자들 그 작업하시는 분들 뭐 철거부터 마감할 때까지 뭐 한 번도 공정이 겹치진 않지만 늘 뭐 저희 회사가 했던 그런 방식들을 철거부터 마감까지 그냥 쭉 이렇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잘 하고 없이 흐를 수 있는 건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소통이 중요하고 결국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인생에 약간 제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 잘해서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나 잘 되라고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는 늘 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저는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의 그 영상을 보면서 뭐 서영님 뭐 이런저런 일이 있다가 이제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막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목이 메이네. 그때부터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고맙다, 미안하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갑자기 일이 잘 되고 그때부터 이제 사업이 막 이제 잘 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저는 이렇게 잘하고 하면 주위 사람들이 저를 또 많이 도와주고 저 잘 되라고 도와주고 실질적으로도 저를 많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주위에 제가 잘나서 그런 게 뭐 그렇다고 막 성공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저는 그 약간 뭐 아버님한테도 그렇게 배웠고
어쨌든 주위 사람들이 나를 잘 되게 도와줘야 우리 직원들도 그러면 날 도와줘야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의 사람이다. 그렇게. 그렇죠. 저희가 무슨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직원이 5천 명, 6천 명도 아니고 해봐야 뭐 다 20명 안짝 뭐 다 이런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 속에서 어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냥 사람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한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회사가 좌지우지 되잖아요. 이렇게 소규모로 움직였을 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람이 저도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다들 또 일하시고 저녁 이렇게 늦게 모여서 제가 또 팟캐스트 찍는다고 했는데 흔쾌히 응해 주셔가지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뭐 저희야 사석에서 가끔 뵀지만 네. 또 이런 팟캐스트에서 또 좋은 주제 뭐 제가 봤을 땐 좋은 주제 없어도 그냥 이렇게 만나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식으로 좀 떠들면 또 이런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봐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아 쟤는 어떤 회사구나 이렇게 보면서 저 회사 대표도 만나보고 싶다. 그런 또 좋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다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네 아닙니다. 와주셔서 이러고 해야 돼. 감사하고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또 해? 뭐 마지막 인사 뭐 이거는 작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인사가 어색하면 네 마지막 인사 한 번씩 해주시죠. 하시죠. 나? 네. 뭐라고 해요?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되죠. 그냥 아유 뭐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뭐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오는 하충여 인테리어 하충여 디자인 우리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다음 주 뭐 4일날 뭐 강남역 출구 1번 출구 그 영림 전시용을 절 볼 수 있습니다라든지 뭐 네. 우선은 이렇게 팟캐스트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말주변이 별로 없는데 너무 좀 준비도 많이 안 했는데 그죠? 즉흥적으로 많이 했는데 야 너무 잘하셨습니다. 원래 제가 또 천집 가수에 또 모델 출신에 또 성우도 데뷔하려고 이제 네. 데뷔하고 있어서 뭐 여러모로 뭐 엔터테인먼트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 좀 즐거웠고요. 네. 또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나눈 이야기들을 가지고 글쎄요 뭐 너무 한 방향으로만 좀 생각하지 마시고 좀 폭넓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테리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업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또 업종에 계시는 이런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저희하고 이렇게 좀 많이 소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비자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큰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인테리어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좀 약간 맞는 것도 있고 고객님한테 맞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되게 있다고. 그래서 인테리어 시작을 할 때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뭐 또 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네. 저녁은 보겠죠 뭐. 보면 네. 네, 있습니다. 우리 벤 대표님. 네. 네. 저는 일단 뭐 디프로그 채널에 우리 디프로그는 개인적으로 제 그 사회에서 만난 친구거든요. 그래서 사석에서도 자주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첫 번째로 이런 팟캐스트 형식의 뭐 이런 콘텐츠를 짠다 그랬을 때 좀 부담이 되긴 했는데 말주변이 저도 없어서 근데 뭐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디프로그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그 디프로그 행보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도 보고 많이 친구지만 많이 배우고 있고 뭐 아주 유익한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끝으로 이제 저희 밴디자인 그 채널의 구독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구독자가 많이 없어서 구독과 좋아요는 뭐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두 분 다 유튜브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충효 대표님네도 이제 영상 조만간 올라올 거고, 그렇죠. 네, 밴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이 두 대표님들 채널 가서 또 영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링크 걸어주나요? 아, 네,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네,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두 분 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푹 쉬시고, 네, 가면 또 우리 아이들이 다 자고 있을 텐데. 지금 11시에 여기 다 애 아빠들이다 보니까,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